저희는 플래너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의 시간을 좀 조절하면서 살았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플래너 리더도 제가 하면서 열심히 좀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리더로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막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저는 저의 시간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지를 좀 터득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대학 와서도 좀 괜찮은 그런 역량이었다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상당히 많은 밤샘 과제들 속에서 업무 분배라던가 효율 같은 게 훨씬 더 사는 느낌이라, 또 팀플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결과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습득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저도 의대가 공부량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때도 그거에 맞춰서 탁탁탁탁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리더 활동을 했었잖아요. 이 아래 학년 후배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플래너를 작성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멘토링 하는 거였었는데, 대학교에 와서도 멘토링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멘토링을 하거나, 아, 이 친구는 조금 더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놓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구나. 그리고, 아, 이 친구는 융통성 있게 큰 틀을 잡아두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구나. 리더 활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제가 찾고 그거를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한올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뭔가 꿀리지 않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한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특히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열심히 했던 게 3년 방송부 활동인데, 이거 지금 촬영하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비가 많고 정말 활동이 많은 방송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없거든요. 그냥 찍는 거 말고도 뭐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저희 만들고 싶어요 하면서 방송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뭔가 저는 지금 학과에서도 대학에 가서도 방송부 때 그렇게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 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역량이나 기술이라는 게 참, 만약에 노베이스라면 생기기 쉽지 않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좀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때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한올이 돼가지고 이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수학을 다 좋아하지만 유독 그 과목만 너무 싫어해가지고 안 들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학교에 와보니까 오히려 의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데나 아니면은 뭔가 배우는데 통계를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코딩까지 겹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과 통계를 요즘 톡톡히 써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 과목 중에서 논술 수업을 선택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말 소규모로 이루어져요. 한 반만 딱 있었고, 그래서 김시영 선생님께서 그거를 그 학생들이 쓰는 거나 말하는 거 이런 걸 다 봐주셨는데, 저는 대학교에 가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사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 거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주제를 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학과 사람들이나 교수님들 만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논술 수업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글을 써야 전달이 잘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게, 대학교에 가서 논문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보면서 계속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이거 반대되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은 없나? 이렇게 계속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의학 AI 융합심화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짜는 거나 아니면 파이썬 코딩하고 자연어를 처리하는 이런 수업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 쪽에서도 AI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택 과목으로 AI 관련된 과목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챗GPT도 활용하는 것도 결국엔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도 수업인데 저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그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그때 막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군을 처음 알게 되고 딱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꿈꾸었던 것들을 한번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 경험이 대학교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랑 거의 비슷한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고 어떻게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셨지 싶을 정도로 되게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자 경험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네. 디자인 했었지 않았어? 어때? 한올 마스코트. 아, 맞아요. 맞아. 그것도 되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학교에서 지금 또 계속 뭐 캐릭터 공모전 뭐 이런 거 하고 지금도 그냥 그 경험 살려서 몇 개씩 출품하기도 하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미리미리 좀 해본 게. 민순규 선생님 생활과 과학에서 무슨 발명품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3D로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근데 꾸역꾸역 애들이랑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대담하게 뛰어들 능력 같은 걸 좀 키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스케치하고 그거를 컴퓨터로 어떻게 그릴까 엄청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주도학습실 컴퓨터에 있는 3D 그림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일단 들어가서 일단 뭐 원기둥 뭐 직사각형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막 어떻게 정육면체랑 어떻게 막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결과물로 또 학생 친구들한테 나는 이런 거를 뭐 했다 이러면서 발표까지 했었던 그 1년의 그 프로세스가 되게 대견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벽화 그리는 활동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었었는데 페인트도 없고 어떤 벽에다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제가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한 벽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페인트도 너가 색깔을 정해서 와라 도안을 그려서 와라 해서 그려서 드렸더니 다 이렇게 사주시고 진짜 발벗고 나서주시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뭔가 인간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워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하는 수업을 많이 배우는데 이제 나를 찾아서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나의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도 대학교에 와서 쉽게 찾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에게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을 해서 삶의 생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도 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고 그 마오리족 맞아요. 마오리족의 그 문화적인 특징이 조금 강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학생들을 맞이해줄 때 그런 전통 그런 걸로 또 인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도 무대를 뭔가 준비를 했었어. 맞아. K-pop 문화를 보여주겠다. 그때 나는 이런 다양한 문화권들의 사람들하고 섞여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나중에 이제 해외 유학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들에 좀 한켠에 되게 큰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대니까 되게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과학 분야 쪽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진로를 구체화시키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과목은 오히려 사회문학 과목이었어요.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지금 자살률 같은 거 그런 사회 문제들을 탐구해보면서 탐구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러면은 연구하는 의사 쪽으로도 나는 진로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더 찾아봐 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4가지 의사상을 추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의사과학자로 되게 서포트를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거를 잘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모아가고 기록해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 상관없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을 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도 1학년 때 스피치와 토론이 그 필수 과목이에요. 이제 한올에서는 1학년 때 디베이트가 필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부딪히고 서로 생각했던 그런 과정들이 제가 1학년 때 대학 와서 스피치와 토론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되게 큰 시너지가 되고, 네, 그런 스피치 능력을 향상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그 문제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뭔가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어봐야 나의 의견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찬반을 미리 안 정하고 그 수업에 가가지고 주사위 굴려서 정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좀 뭔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들어보고 내 진짜 생각을 좀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올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단체로 하는 활동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학년 때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그냥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뭐 디베이트 활동도 그렇고 플래너 리더 활동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계속 이제 마주치면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학과가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는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직과는 이제 뗄 수 없기도 하고 이제 단체와 항상 그 안에서 부딪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소통과 협력하는 그런 능력들을 한올에서 하는 다양한 단체 활동들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과 함께 더 늘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서 그게 불가능했다 보니까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해줄 얘기들,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플래너 저는 어떻게 썼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줌 같은 걸로도 해서 같이 줌으로 미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맨날 이렇게 학교 안 나오고 하다가 하루 정도 잡아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거 파일 가져가라고 하셨었는데, 그거 그때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니까 좀 일찍 가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나눠주는 것도 도와주고 그 파일 끼우는 것도 도와주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마스크 쓴 애들한테 이거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은 그때 선일쌤 반이었었는데 그때 학급 특색 활동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해서 각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하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학교 못 나오는 기간 동안 하는 걸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제 진로와 관련된 기사나 논문 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때 왜인지 식물에 꽂혀가지고 콩나물을 또 키웠었어요. 그래서 관찰 일지 같은 것도 써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부 하면은 좀 힘든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게, 저희가 예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찬양단은 위에 올라가 있고 방송부는 아래서 찍는 역할인데, 이게 사실 친구니까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옆에서 뭐 음향 감독님이라고 불러줘 이러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거의 밈처럼 누구 음향 감독님, 뭐 김세린 음향 감독님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정말 현장에서 존중받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경험이었어요.